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은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나올 정도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속인들은 역시 일정한 기한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거나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처리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피상속인 고 강규성 씨에게는 자녀 강성환 씨, 강영재 씨, 강영주 씨가 있었습니다. 고 강규성 씨의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시세 25억 원짜리 아파트와 예금 6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고 강규성 씨는 1년 전에 이 아파트를 강성환 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고 강규성 씨가 돌아가신 후에 장남 강성환 씨는 곧바로 아파트에 유증 등기를 하였고 두 딸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는 강성환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성환 씨가 유증받은 이 아파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에 일부에게 재산을 유증하고 재산을 덜 받은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도 같이 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죠. 강성환 씨는 처음에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공개하면서 상속세는 예금 6억으로 같이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상속 예금 6억 원 중에 3분의 1인 2억 원은 본인 몫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절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고 강규성 씨의 명의 계좌에 있는 6억 원은 아파트를 받지 못한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의 것이고 강성환 씨는 이 예금에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변의 법률 포커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바로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예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피상속인 고 강규성 씨가 남긴 재산, 이 상황에서는 예금 6억 원이죠. 이 재산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공동 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 중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같은 재산,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해서 상속 재산의 분배 비율을 다시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씨가 유언으로 받은 아파트가 25억 원이고 남은 재산이 6억 원이니 피상속인의 총 재산은 모두 31억 원이 되겠죠. 이것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1인당 10억 3,333만 3,333원이 됩니다. 그런데 강성환 씨는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 몫인 10억 3,300만 원보다 재산을 훨씬 많이 받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 피상속인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 상속분액보다 재산을 더 받아간 사람을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럼 강성환 씨와 같은 초과 특별수익자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0원입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실질 분배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액보다 재산을 더 받아간 강성환 씨는 남은 재산인 상속예금 6억 원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 6억 원은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만 분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들이 이 예금 6억 원을 같이 찾아서 상속세를 내면 결국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는 자기 돈으로 강성환 씨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는 셈이 됩니다. 재산을 3억 원 받은 사람이 재산을 20억 원 받은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유증받은 강성환 씨는 상속세를 자신의 재산으로 내야 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에서 대출받아서 마련하든 지인에게서 빌리든 아니면 본인의 다른 재산에서 충당하든 그건 강성환 씨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때 상속예금 6억 원이 남아있더라도 이 예금은 여자 형제들인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의 것이니 강성환 씨에게 상속예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가 섣불리 상속예금으로 상속세를 처리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상속예금으로 상속세를 처리하는 것은 재산 3억 원을 받은 사람이 재산 25억 원 받은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상황에서 급한 사람은 강성환 씨입니다. 유언으로 받은 아파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으니 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담보로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는 상속세의 가산세를 피해를 가장 크게 보겠죠. 이때 강성환 씨에게 다른 재산이 있지도 않고 상속세를 낼 돈을 융통할 수도 없다면 빨리 여자 형제들과 협상에 나서야 됩니다. 현금은 이 두 형제에게 있으니까요. 반대로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는 재산은 강성환 씨보다 훨씬 적게 받았지만 적어도 상속세 협상 국면에서는 갑이 되었습니다. 일단 강성환 씨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부로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덜컥 풀어버리면 협상의 주요 카드를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아집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이 오변이 드리는 타협안은 유류분 반환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상속재산 분담을 전제로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가 강성환 씨의 상속세 분담의 만큼 돈을 빌려주는 독립적인 계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강성환 씨가 다른 데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자가 비싸지겠죠. 금전 대차 계약에서 이자는 금융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금전 대차 계약에서 이자 약정은 필수입니다. 물론 이자 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금전 대차 계약을 기초로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는 강성환 씨가 받은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소송이 끝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설정된 부동산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강성환 씨가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강영재 씨와 강영주 씨는 강성환 씨를 상대로 또 다른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한 후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다르므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은 역시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여기에 다양한 협상 전략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보통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사건이나 협상이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손실은 계속 커집니다. 오늘이 가장 싸게 상속세를 막을 수 있는 날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